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미국의 미스터리 블록딜이에요. 먼저 이제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 3월 4주차에서 지금 3월 5주차 또는 이번 주가 4월 1주차가 될 수도 있죠. 이번 주에 가장 이제 핫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의 장중에 진행됐던 미스터리한 명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 블록딜 현상이죠. 이에 따라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급락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가장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블록딜, 즉 일정 그 물량이 넘는 대규모로 거래가 되는 이와 같은 이제 기관 간의 거래가 되는 블록딜이 보통은 장이 진행되기 전에 장중에 진행되게 되면 가격의 왜곡 현상 또는 이제 대형주를 갖고서는 블록딜이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중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 때문에 보통 이제 장 전에 진행이 되게 되죠. 근데 3월 26일 날 이 미국 장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블록딜 물량이 나왔어요. 블록딜 물량이 주로 이제 어, 미국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져 있고 미국의 자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당의 국가를 위해서 운영되는 성향이 가장 강한 이런 기업들의 미국의 투자자본이 유입이 되고 미국의 투자자본으로 이러한 공산당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경영활동을 위한 투자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금한다라고 미국이 결정을 했죠. 근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요한 중국계 그 기업들이 이제 퇴출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3월 26일 장 전에 진행된 블록딜은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블록딜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희한한 점이 장중에 블록딜이 또 나타나게 됐어요. 대규모의 매매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장중에 나온 것들 기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스커버리 채널, 이 방송 운영 디스커버리 채널의 디스커버리, 그리고 비아콤 CBS라는 또 방송 관련된 그런 미디어 업체죠. 이러한 기업들의 장중에 매물이 출회가 되게 됐고, 매물이 보통 이와 같이 블록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대량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 특이한 게 장중에 얘네들 물량이 거의 하한가, 미국은 하한가라는 개념이 없죠. 상한가라는 개념도 없고 거의 급락 수준 20%, 29.55%에 또는 27.31%에 이르는 급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으로 이제 초기에 보도되기로는 이와 같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얘가 보통 이제 마진콜, 이 반대매매 증거금을 납부를 하지를 못했을 때 담보물로 들고 있던 것을 증권사에서 반대로 그냥 시장에다가 뿌려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급락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가 이제 초기에 보도가 되게 됐고, 최근에 이제 보도된 내용까지 설명을 안내를 드리자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한국계 빌황, 여기 이제 참고로 잭슨 황이라는 사람은 중국계로 엔비디아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죠. 빌황이라는 한국계 투자가가 있는데 이 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기업이 아케고스 캐피탈이래요. 여기가 보통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진 돈이 요만큼인데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남의 돈을 가진 돈보다 더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로 그 간에 이제 좀 명성을 날려왔대요. 근데 이 기업이 이 분이 운영하는 이 아케고스 캐피탈이라는 데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특정 주식 종목이 상승하는 쪽에다가 베팅을 했대요. 남의 돈을 빌려서. 근데 얘가 이제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레버리지, 즉 남의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은 처음에 이제 돈을 빌려줄 때 계약을 맺게 돼요.
요만큼에서 요만큼까지 주식 가격이 변동되는 것은 그냥 내비둘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넘어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너한테 돈을 빌려가는 너한테 우리가 위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니 증거금이라는 것을 더 납부해 놔라. 그러니까 잘못될 경우에 돈을 떼일 우려가 생기니까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증거금이라는 거 더 납부를 해. 증거금을 더 넣어주세요. 주식 가격이 네가 베팅한 반대쪽으로 갔다야 돈을 더 집어넣어도 연락을 했죠. 근데 이 빌황이 쌩깠어요. 아 몰라, 배째에 돈 없어.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그럴 줄 알고 네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몇 가지 종목들을 담보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 정말로 현금 없어? 몰라. 쌩까버리니까 좋아. 그러면 하한가로 때려버려. 시장에다가 가격 생각하지 말고 시장가로 때리는 게 아니라 가장 빨리 매매 체결이 될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다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장중에 이 디스커버리 또 비아콤 CBS와 같은 또 얘네가 하필이면 S&P 500 대형주 지수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요거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이 2021년 3월 선물 옵션 만기 3월 3주차까지 벌어진 일, 얘가 이제 4주차에 벌어졌던 일이 되겠고 3주차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세계 경제 표준이면서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인 미국의 3월 선물 옵션 만기가 진행이 되게 됐죠. 아까 봤었던 디스커버리 그리고 비아콤 CBS, S&P 500 대형주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이에요. 이 3월 3주차 금요일까지 무슨 일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벌어졌냐면 이 미국 달러 지수, 즉 미국 달러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미국 달러 가치가 미국 달러가 이전보다 시장에 더 많아지게 되니까 가치는 떨어져요.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 달러가 시장에서 이전보다 적어지게 되니까 찾아보기 힘들게 되니까 가치는 올라가요. 즉 미국 달러 지수가 이와 같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미달러 유동성이 풍부하다. 아니죠.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됐다. 반대로 미국 달러 지수가 이와 같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시중에 있는 미달러 유동성이 많아지게 됐다. 시중의 미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된다면 미국의 실물 경제의 통화 유통 속도, 돈의 회전 속도,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같은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게 되고 그 말은 미국의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간이 수년간 누적이 되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개선되게 되고 기업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기업 지분 가치를 다른 말로 주식 가격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미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면서 미달러 지수 자체가 하락하는 이러한 기간에는 이와 같이 기업 지분 가치를 의미하는 주가 지수가 대형주가 됐던 중소형주가 됐던 반대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와 같이 미국 달러 지수와 주가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져요. 매일매일의 그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은 변동성을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된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가격 차트를 기준으로 매일마다 사고 팔고 매 분마다 사고 팔고 매 틱마다 사고 파는 곳에 익숙하신 분들은 경제지표의 이와 같은 특성, 방향성을 설명하게 되면 아니 오늘은 왜 다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까? 아니 몇 분 전에는 왜 다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까? 질문한 사람은 변동성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변동성은 뭐고 방향성은 뭡니까? 1개월, 3개월마다 금융시장의 파생시장 만기 때마다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고 매일, 매분, 매초 원인을 알 수 없는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된 것이 방향성이고 방향성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의 정책이 만든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되게 되고 이러한 경제의 방향성에 관련된 것을 경제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매분 매초 주식시장 주식 가격 지수와 미국 달러 지수가 매분 매초 매틱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점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와 같이
미국 달러 지수라는 것이 상승하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주가 지수의 상승세는 침체 내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0년 들어와서 미달러 유동성,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시장 금융위기 시절을 넘어서는 규모로 매우 빠르고 매우 큰 규모로 진행되어져 왔고, 미달러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됐건 바이든 대통령이 됐건 말로는 미달러 같이 강세를 유지하겠다고 말로는 외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지표를 조회할 수 있는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 차트라는 메뉴가 빠지고 경제지표라는 메뉴가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들어가도 핸드폰이 됐던 컴퓨터가 됐던 1초라는 시간도 걸리지 않고 미국 달러 지수를, 또는 달리 표현하면 미국 달러 선물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미국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서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으로 미국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미달러 같이 강세로 가져갈 겁니다 외치건 말건 간에 콧방귀 끼고 지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돼요. 이와 같이 미국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미국 달러 지수는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미국 달러 지수가 내려가는 시절 미국 달러 유동성이 많아져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주가 지수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1년 들어와서 미국 달러 지수가 이와 같이 3월 선물 옵션 만기로 다가가면서 특히 3월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또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러면 미달러 유동성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미달러 지수 자체도 미달러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은 2020년 3월 25일 공개방송서부터 지속적으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 설명해 오고 있는, 또는 2020년 3월 25일 공개방송 내용을 확인하셔도 되겠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한민국 따로, 미국 따로, 중국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대통령이 어떠한 주장을 했든지 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동돼서 움직인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도 그 나라가 규제를 하든 말든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연동되어 과거서부터 오래전부터 움직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공개방송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리고 이러한 공개방송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 1개월과 3개월마다 파생시장의 만기 때마다 어떠한 국가가 되게 됐던, 어떠한 금융상품이 되게 됐던 특성과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가 가까운 기간에는 미국 달러 지수, 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 파생시장 1개월과 3개월마다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 파생시장에서 상방이나 하방 베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더라도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결국 돈으로 환전을 해야지 되고, 돈으로 환전하는 시절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하거나 달리 표현하면 미달러 선물이 상승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전과 똑같은 돈을 벌었더라도, 똑같은 규모의 돈을 벌었더라도 이전보다 더 돈의 가치 상승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직접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다각도로 분석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죠. 3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미달러 선물 가격이 이와 같은 변동성의 원리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가 하락하는 현상이 진행되어야지 되겠죠. 여기관계를 갖기 때문에. 근데 대형주 지수는 똑같이 미 달러 지수와 똑같이 상승세가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전 공개방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얘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내려가는 이 역외관계가 3월 선물 옵션 만기가 유지가 되게 됐죠. 즉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또한 이와 같은 역외관계를 이 미국 달러 지수 말고도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와 같이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일관된 분석 내용을 검증할 수가 있었죠.
즉 우리가 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다면 미국의 2021년 3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달리 표현하면 2021년 3월 3주차 금요일까지 대형주 지수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현상, 달리 표현하면 대형주는 변동성이 강화됐는데 그 변동성이 강화된 포지션에다가 남의 돈을 빌려서 무리한 베팅을 할 리가 없죠. 빌황, 과거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승률을 올렸더라도 우리는 서점에 가게 되면 빌황보다 더 유명했었던 수만 퍼센트의 누적 승률을 나타냈었던 사람들을 제시 리버모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서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빌황도 명성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명성이라는 것이 노력의 결과가 아닌 누적 수익률로 명성을 얻게 된 거죠. 이와 같이 가격 차트나 또는 파생시장의 원리, 그리고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하는 기술적 분석에 입각한 기술적 분석가들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확률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승리할 확률 2분의 1. 승리했고 n번째 가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1에 수렴하게 되죠. 이게 응용 통계를 배우게 되는 그 순간서부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돼요. 즉 이와 같이 기술적 분석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쌓은 유명한 기술적 분석가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깡통을 차게 되고, 특히 공통된 특징은 나이 40살 넘어서 깡통을 차게 되면 권총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빌황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재기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수년이 지난 다음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이 빌황보다 더 유명했었던 기술적 분석가들의 경로가 어떠했는지 책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3월 3주차까지의 글로벌 금융시장을 분석을 했다면 나스닥과 같이 조정세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 다우지수와 같이 대형주와 이 S&P 500 다우지수와 같이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이 비정상, 변동성이 증폭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남의 돈을 무리하게 빌려서까지 이 변동성이 증폭된 것에 그것도 끝물에 3주차 금요일이면 끝나죠. 끝물에 투자를 한다. 결과가 승리할 확률 2분의 1로 다가가기보다는 실패할 확률 2분의 1로 다가가기 쉽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간 공개방송을 봤다면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필황은 결국은 이러한 경로를 가게 됐고, 달리 표현하면 그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승리할 확률 2분의 1이 운 좋게 맞아서 어마어마한 업종을 만들게 됐지만 결국은 그를 비롯한 그보다 더 뛰어난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기술적 분석가의 그 경로를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도 매우 안타깝지만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반대매매,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로 들고 있었던 디스커버리와 비약금 CBS와 같은 S&P 500 대형주 지수에 포함된 금융상품들이 반대매매가 처리가 되게 되면서 돈을 이제 증거금을 빌려이 못 넣겠더니 돈을 떼일 것 같으니까 반대매매로 저거를 그냥 싸게 팔아버리고 손해보는 금액을 좀 줄이고자 이와 같은 장중에 때려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급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얘네 종목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와 같은 급락에 나온 게 아니고, 주요한 이제 금융사들이 비랑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 떼이게 생겼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반대매매를 때려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리 보면 디스커버리와 비약금 CBS와 같이 비랑 때문에 진행된 이와 같은 급락 현상의 피해 종목들이 기업 지분 가치 분석을 통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오히려 이와 같이 급락 떨어지는 것을 쉽게 또 지분을 저가에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지분 가치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좀 더 그것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를 간략하게 더 많은 분들과 어렵지 않게 컨센서스를 하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만들어 왔죠. 먼저 디스커버리의 수명 주기예요. 어떠한 기업의 주식 가격이 됐던, 어떠한 경제 지표의 지표값이 되게 됐던, 우리가 신문에서 늘상 봐왔었던
반도체의 기술 수명 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진다.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와 같이 사회과학에 속하는 수명 주기로 이어갔던 디스커버리 주식 가격의 변화를 수명 주기로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 녹색 선으로 이어갔던 디스커버리 주식 가격의 수명 주기를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됐고, 이와 같이 수명 주기를 특정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지표 분석, 또한 기업의 주식 가격 분석에 접목한 것은 저희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의 노하우, 지적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수명 주기는 반도체가 됐던, 제품 수명 주기가 됐던, 사람이 되게 됐던, 동물이 되게 됐던 동일해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불교의 사회과학에 속해요. 불교도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을 수명주기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꽤 오랜 기간 사회과학의 영역, 학문 영역 속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맞냐 틀리냐를 논의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본인만 몰랐던 얘기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커버리의 이제 기업 가치 분석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 그림으로 나타내게 됐어요. 디스커버리의 수명 주기는 2000년 초반에 이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됐고, 1차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죠. 1차 상승생애는 이 녹색 비행기 궤도의 중앙에 붉은색으로 나타낸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상승하는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1차 상승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휴지기가 진행이 되게 되죠. 휴지기를 마치게 되면 다시 2차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돼요. 쇠퇴기에 이르면 상승생애가 종결이 되게 되고, 이때서부터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2020년에 윤회 과정이 종결이 되게 됐죠. 그 이후에 2020년 말서부터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면서 1차 상승생애가 진행 중이었고, 1차 상승생애는 여기와 같이 경유지를 상회하거나 최대 쇠퇴기 초입까지 진행이 되게 돼요. 지우고 보게 되면 1차 상승생애는 경유지에서 최대 쇠퇴기 초입까지 진행이 되게 되죠. 디스커버리는 1차 상승생애 갈 만큼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이 상승생애가 만들어지는 초반에 신규 진입하는 시기가 아닌 상승생애가 더 진행되기보다는 종결되기 쉬운 기간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마무리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현재 관점에서 디스커버리가 반대 매매로 인해서 기업 가치, 기업 경영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식 가격만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것은 기회로 진입하기보다는 그냥 방관하면 적절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또 하나 보게 되면 비아콤 CBS라는 방송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방송 채널 관련된. 얘도 보게 되면 얘는 앞서서 봤었던 디스커버리와 다르게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 수명주기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수명주기는 동일하죠.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1차 상승 이후에 휴지기 갖고 2차 상승까지 끝나게 됐죠. 그리고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고, 윤회 과정이 종료되게 됐어요.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면서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됐고, 1차 상승이 거의 휴지기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2차 상승까지 가버렸죠. 쇠퇴기 마료까지 갈 만큼 다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규 진입은 이와 같이 1차 상승 생애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들이 이 가격 차트 말고 다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고, 가격 차트가 그것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시점이면 몰라도 현재와 같은 시기는 진입하기에 적절하지가 않게 되죠. 왜냐? 하락 추세대에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생애가 다 종결이 되게 됐고, 하락 추세대를 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되겠지만, 현재는 신규 진입하는 시기가 아닌 향후에 진행될 변화를 그냥 관망하는 두 가지 기업들 모두 기업의 경영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대 매매로 주식 가격이 떨어졌지만, 일정 기간 바이 앤 홀드하는 방식에 매일마다 사고 파는 거면은 이
밑에 꼴이 만들어지는 것을 노려서 진입해 볼 수도 있게 되지만, 일정 기간 바이 앤 홀드 또는 스윙을 하는 관점이라면 진입하기에는 별로 그닥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이 그림 자료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매번마다 늦은 시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준비한 화목 공개방송 바무리즌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 진행했었던 내용, 그동안 이제 공개방송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내용이지만 수명주기와 이 매우 중요한 3월 3주차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뭔 일이 벌어졌었는지, 빌황이 변동성에 투자를 한 건지 방향성에 투자를 한 건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변동성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공개방송 내용이 되었습니다. 매번마다 늦은 시간에 평일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서 찾아뵙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